Prosecutors Dana. 짧은 뉴스에 다 담기지 못했을 남매의 사연이 더욱더 알고 싶어집니다. 14시간을 걸려 찾아온 뉴욕에서 우리가 듣게 될 얘기는 무엇일까? 아이고 우리 많이 컸네. 아이고 많이 컸어. 공항으로 직접 마중을 낳아준 딸 하늘이. 괜찮아? 그래. 우리 딸 보니까 아빠 너무 좋다. 아빠 미안하대. 지난 2009년 부모의 품을 떠나 미국으로 온 하늘이와 바다는 어느새 17, 14살이 됐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건 7년 만이라고 합니다. 짐작기 어려운 가족의 속사정을 이제부터 들어봐야겠습니다.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진 뒤 구조된 남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국에서 온 엄마와 함께 뉴욕 검찰이 제공한 숙소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살짝 어색했던 분위기는 아빠가 준비한 선물이 해결해 줍니다. 요거는 덮개가 없는 거야. 덮개가 없는 거. 문제의 집에서 구조되기 전까지 남매는 제대로 된 휴대전화를 소유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6년 동안 아이들이 겪은 일들, 어쩌면 입 밖으로 꺼내는 일조차 버거운 그 진실을 남매에게 듣기 전 잠시 가족들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 아저씨들이 SBS 방송국 아저씨들인데 우리를 도와주러 간 거야. 당당하게 이야기해. 어떻게 부풀고 이라도 하지 말고 딱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야기를 다 해줘. 아이들이 들려줄 얘기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 잠깐의 침묵 뒤 먼저 입을 연 건 누나 하늘이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는 막 자유 여신당이고 프리덤 막 자유 이렇게 오픈돼 있는 나라 이렇게 막 겪고 나니까 막 감옥 이렇게 한국에 너무 떨어져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도 갈 수 없는 진짜 딱 막혀있는 감옥 같은 감옥. 아이들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그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그 집에 품었던 기대와 꿈은 오래가지 않아 산산이 부서졌다고 했습니다. 남매가 미국으로 온 건 지난 2009년. 당시 9살과 7살이던 아이들은 붉은 지붕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악마라고 부르길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과 보낸 시간이 끔찍했다고 남매는 말합니다. 그 여자 잘 때까지 마사지 해주고 집에 와서 청소하고 새벽까지 이상한 밥 먹고 막 돼지 기름 같은 거 필요에다가 기름을 볶아가지고 소금을 엄청나게 많이 볶아가 아니면 설탕을 엄청나게 부어가지고 진짜 엄청 짜거나 엄청 달게 해서 먹었었죠. 밥도 서서 먹고 여기 미국 사람들은 다 서서 먹는다고. 그 사람의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편하게 식사를 하는 동안 돼지기름에 비빈 짜디짠 밥을 선체로 먹어야 했다는 남매. 아이들이 붉은 지붕집에서 겪었다며 들려준 얘기 마치 동화 속에 등장하는 마녀의 스토리와 닮아 있습니다. 뺨도 때렸었고요. 머리끄댕이도 잡았었고 진짜 온몸에 다 차서자. 막 발가락이 몇 달 동안 부어가지고 멍들어서 이렇게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맞은 적도 있었고 하나에 꽂히면 열심히 때려요. 신발로 찍었던 건 아직도. 어디 어떻게? 머리. 흉터로 뒤덮여 있는 바다의 머리. 남매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인 걸까? 원장님이었어요. 우리 애들을 보내는 학원 이달리 더 이렇게 애를 다 잘 봐주고 했었어요. 그래서 참 항상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저렇게 잘 지냈었어요. 남매를 학대해온 그 사람은 아이들의 부모도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가게를 하느라 여유가 없던 부부를 대신해 남매를 살뜰히 챙겨줬다는 학원 원장. 어린 남매를 뉴욕으로 보낸 건 역시 원장이 조기 유학을 먼저 제안해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애를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혼을 하고 그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자기가 가족들이 애들 학교 때문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우리 애들을 같이 보낼 수 있겠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러 왔더라고요 저한테. 저도 이제 막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래 할게요 이래 이야기를 하고 그래 진짜 헤어졌어요. 그게 7년 전 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왜 부모는 남매의 상황을 몰랐던 걸까? 제가 우리 애들하고 통화를 자주 하려고 해도 그게 통화가 쉽게 잘 안 됐었어요. 인터넷 무료 통화하면 안 되겠냐니까 자기 집에는 이 수신이 잘 안 된대요. 나중엔 통화가 안 되면 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저한테. 돈 좀 주세요 돈. 괜히 그걸 하면 주세요. 지금 잠이 와요? 되고 있습니다. 세뱃돈 좀 주세요. 원장이 보내준 동영상은 대부분 돈을 달라는 내용. 원장이 시킨 일이라고 했습니다. 폰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록이라고 해야 되나? 기록 그거를 딱 보여주면서 아무것도 없는 걸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돈이 없잖아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혼 후 서로 연락을 하지 않던 남매의 부모는 원장에게 속아 이중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애 엄마가 연락이 전혀 안 된다 했거든요. 아예 연락이 안 된대요. 그 다음에 돈도 아예 안 보내주고 퇴직금을 항상 땡겨 쓰는 사람이 접니다. 항상. 저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250만 원을 자기한테 주면 그 돈이 거진 학비로 다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돈은 어느 정도 보내셨던 거예요? 저는 뭐 1년 단위로 준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저는 250을 보내야 됐었던 상황이고 애기 아빠는 150을 보냈다는데 유학족이 3천여만 원을 보낸 뒤 매달 250만 원의 학비를 송금한 어머니. 그 외 준비물 비용으로 보낸 돈만 4천만 원가량입니다. 어머니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원장의 말에 남매의 아버지 역시 적지 않은 돈을 정기적으로 보냈습니다. 향수병이 걸렸는데 응급실에 애를 데리고 갔는데 응급실에 1,000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돈을 찾다가 파라가야 고추를 찾는데 고추가 뭐 터졌다 하던가 뭐 그래서 급하게 또 화비를 봐야 된다고. 거진 100%가 다 거짓말이에요. 제발 돈 좀 주세요. 아이들은 원장이 시키는 대로 말했고 부모는 원장이 원하는 대로 끊임없이 돈을 마련해 보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남매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재촉했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과 방학 기간에는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하늘이. 직원은 아이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글쎄 이러면서 애가 좀 잘 졸더라고. 보통 애들이 그 시간 그때는 애들이 막 피곤치 않잖아요. 맨날 꼬박 졸면서 너 잠 안 자고 뭐 했어? 집에서 일해 막 이러고 했거든요. 밤새 원장의 몸을 주물르다가 늘 수면 부족에 시달렸다는 하늘이. 이제 좀 다른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시집은 안 먹어요. 이런 사람. 근데 걔는 이렇게 하면서 막 근데 우리가 보면 사실 되게 그렇고 느낄 정도로 그냥 아이가 하루 9시간을 일해 번 돈은 모두 원장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어느 10대와 달리 휴일을 온통 돈 버는 데 쓰는 하늘이를 특이한 아이로 기억하는 사람들. 내가 그 전에 물어봤던 게 너는 이렇게 돈 벌어서 어린데 뭐하냐 그냥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걔 그러더라고. 다 부모님한테 줘야 된다고. 나는 돈 벌어서 부모님한테 무조건 줘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발길을 받았던 거죠. 많이 발길을 밟았는데 그런데 같이 일하면서 나는 또 느꼈던 게 좀 어두웠던 것 같아. 애가 약간 내가 같이 일하면서 보면 애가 이렇게 길을 못 펴고 이렇게 계속 이래. 붉은 지붕집의 비밀은 6년 만에 지난 1월 4일 폭로됐습니다. 하늘이가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가 직원의 도움으로 한국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전화하면서 얘가 뭐라냐면 엄마 시집 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시집을 왜 가 내가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엄마 그러면 나를 데리러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엄마한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정상은 아니에요. 정신 이상자지. 저희를 버렸다 그랬거든요. 엄마 아빠가? 네. 그래서 돈도 안 주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런다고.
그 얘기를 다 믿었었어요? 다 믿었죠. 엄마는 남자를 맨날 가르친다 그러고 애도 있다 그러고 3-4번 벌써 재결혼을 했다고 그렇게 진짜 엄마가 이상한 여자이시고 말을 했고 뭐 아빠는 지금 결혼이 준비 중이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 부모님의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된다. 우리가 나타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전화를 걸기 전날 밤에도 원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하늘이. 원장은 나흘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구속됐던 원장은 보석금을 내고 현재 풀려난 상태로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에게 묻고 싶습니다. 남매가 들려준 이야기가 모두 사실인지, 차라리 동화성 얘기였으면 좋았을 그 사연이 전부 현실인지. 직접 듣고도 솔직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늘이와 바다 남매가 들려준 사연은 과자로 만든 집에 이끌려 들어갔다가 마녀에게 사로잡혔던 남매 얘기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꼭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하늘이와 바다의 이 얘기는 과자로 만든 집이 아닌 현실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일 겁니다. 원장은 대체 왜 그렇게까지 아이들을 괴롭혔던 걸까요? 약속대로 남매의 부모는 유학에 필요한 경비를 모두 보냈습니다. 실제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는 공립으로 학비나 급식비는 물론 교재비까지도 무료입니다. 아마도 원장은 미국 사정을 잘 모르는 남매의 부모를 속였던 걸로 보입니다. 학기 초면은 아이들 담임선생님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고 귀금속을 요구를 했고 때때로 남매가 사고를 쳐 벌금을 내야 한다며 큰 돈을 재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돈만 챙겼다면 다행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매를 학대한 걸로 보이는 원장의 행동입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이 남매를 노예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인 하늘이와 바다를 직접 만나 최초로 들어본 얘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늘이와 바다 남매는 총 5시간에 거쳐 6년 동안의 비밀을 우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비밀은 그토록 오랜 기간 완벽하게 지켜질 수 있었던 걸까? 매일 아침 길에서 마주치던 이웃 소녀의 어두운 표정을 그 누구도 보지 못했을까?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만은 분명 보통의 가족과는 달랐을 붉은 지붕집의 풍경. 어쩌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원장의 학대가 매우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어졌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It was an awkward situation. We never knew. I actually thought they were their parents. One time, she was outside with short sleeves, and it was cold out. I said, "Hey, where's your jacket? It's cold out." "Oh no, I'm okay." Now, in retrospect, I'm saying maybe that was a punishment. Get out there, no jacket, go break this or whatever. 그들이 평범했다는 이웃도 있지만 돌이켜 보면은 수상했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어른이 아닌 남매가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좀 특이했다고 기억합니다. Mother always looked lazy, like where she walked and everything. She was. 어쩌다 본 수상한 모습은 한국식 훈육주무로 여겼다는 이웃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원장은 돌변했다고 남매는 말합니다. 슬리퍼 소리만 들리면 딱 눈을 뜨는 거죠. 뭐지, 오는구나. 배를 밟거나 머리를 밟거나 아니면 그 여자가 가끔씩 주변부위도 밟았었거든요. 원장의 발길질을 피해 벽장에서 잠이 들곤 했다는 동생 바다. 추운 겨울에도 남매에게 허락된 건 담요 한 장이 전부였답니다. 침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저희 거가 아니죠. 잘 자리가 없어가지고 옷장에다 몸 반을 넣고 그리고 발만 나오게 해서 잤었거든요. 어떻게든 원장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는 늘 매질 뿐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발가락을 맞는 일이 가장 끔찍했다는 남매. 너무 무서웠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원장은 주로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신체 부위를 골라 때렸다고 합니다. 발가락을 맞는 고통도 또 돼지기름 비빔밥의 역함도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다는 남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고통은 차별이었다고 했습니다. 막
좀 더럽다는 듯이 취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화장실 가면 변기통을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3-4번은 닦아야 돼요. 그 소파에도 못 앉게 하잖아요. 침대에 손도 대면 안 돼요. 자기들이 자는 침대. 그러니까 저희 양말이랑 그쪽 양말이랑 한 장이라도 섞이기만 하면 정말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쓰는 건 모든 거를 틀리게. 그리고 휴지도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꽂혀있는 우리 거고 위에 꽂혀있는 그 사람들 거. 그리고 그거 저희가 분무기도 못 쓰게 있잖아요. 샤워기? 예. 고개를 숙여 수도꼭지를 사용하다 머리를 부딪혀 다쳤던 동생 바다. 영문도 모르는 남매의 부모는 이때도 원장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반항도 해봤다고 했습니다. 그 대가로 돌아온 건 매질의 고통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다 벗겨져서 문 뒤에 숨어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내미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겨우 17살인 하늘이는 현재 소변을 조절 못하는 요실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쪽을 많이 맞아서 약해진 건데. 원장이 좀 그런 데 때렸어요? 예, 때렸죠. 이렇게 막 찔렀죠. 앞에서. 남매가 붉은 지붕집에서 탈출하던 당시를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이 학교의 교감입니다. 한국에 있는 어머니와 통화를 한 뒤 남매는 학대 사실을 학교 측에 털어놨고 그 길로 하늘이 학교의 교감은 곧장 원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The little boy had a bed. The daughter had a bed. The son had a bed. The mother and the father had a bed. There's nothing to that. Nothing. Like you look in the bookshelves and there's evidence of the little boy's things, toys. There's nothing of those. Nothing. Nothing I've ever experienced in my life. You can see as a teacher like you're right behind you. This is I spent, right, exactly. Nothing. Nothing. As if the children didn't exist in that house. 그 집에서 찾아낸 남매의 물건은 헌옷 몇 벌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교감 원장이 가지고 있던 남매의 여권을 되돌려 받은 뒤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는 아이들이 어머니와 재회할 때까지 보호자를 자청했습니다. So he said, oh my God, these kids are going to go there and they're not going to even be able to help them. So that's why we got involved.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곧이어 검찰이 원장을 기소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퀸즈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원장은 노동력 착취와 3급 폭행 그리고 아동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대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matter came to basically it is alleged that she endangered the lives of 2 Korean children. The defendant cut off all contact between the 2 young victims and their parents in Korea, held them hostage in our home by seizing their passports, forced them to do household chores well into the night, and to work outside of the home and turn over all their earnings to her. The most serious charge is the labor trafficking charge that is pending against her. 지난 1월 8일 저녁 식사를 앞둔 시각 경찰에 체포됐던 원장은 보석금을 낸 뒤 풀려났습니다. 수차례 방문해도 묵묵부답인 원장. 그녀의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With the reporters, from SBS. Yeah, I know. We got 4 calls, so he's not here. 여러 차례 연락을 해봤지만은 이렇다 할 답변을 들려주지 않던 원장의 변호사를 만난 건 거리에서였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absolutely not guilty. She committed no crime, and so she's back to her normal day-to-day routine. But obviously being charged and accused of something like this is troubling. So. 아이들의 증언도 또 남매의 부모가 말하는 주장도 100% 신뢰하진 말라고 조언합니다. I would say that the biological parents, their position, sort of their claims on this thing, I think have a lot to be questioned. 진짜 피해자는 원장일 수 있다는 말을 남기고 그는 서둘러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한쪽의 얘기만을 들어봤습니다. 남매가 들려준 붉은 지붕집의 얘기는 원장이 간직한 사연과 전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인기적이 느껴지지 않는 원장의 집. 그때 누군가가 그 집 앞을 서성입니다.
어떻게 살고 싶다는 기사에 나왔던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함께 있던 여성이 뭔가 말을 하려고 하자 막아서는 원장의 아들. 하지 말라.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그녀는 남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매가 상상해낸 얘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남매가 꾸며낸 이유를 딱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날 원장이 남매와 함께 다녔던 교회를 찾아가자 간밤에 만난 여성과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잘못된 거 아시죠? 어떤 거요? 기사가 잘못된 거 아세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고 한국에서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다 한참 잘못됐지. 잘못된 뉴스에 속아 먼 미국까지 왔다며 도리어 우리를 걱정해줍니다. 그분의 살아오는 모습을 쭉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진짜 안타깝고 그래서 그게 아마 해결은 되긴 될 텐데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돈도 훔쳐오고 그런 것도 오셔서 참 눈물도 많이 흘리셨어요. 왜냐면 자기는 친아들처럼 불쌍히 키웠는데 이런 거를 이제 당하니까. 남매가 거짓으로 학대를 주장해 원장을 곤란케 한 게 처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또 한 번은 학교에서도 사건이 있었죠. 학교에서 걔가 그 남자가 다니는 학교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분이 또 학교 쫓아가서 뭐 항의하고 뉴욕 그 학부모회에서 같이 신문 앞에가지고 이제 그런 처리들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동생 바다 때문에 지난해에도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바다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지난해의 사건. 이번 남매 학대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현지 기자 역시 지난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지 보호자의 이제 정보를 확인하고 체포 기록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같은 이름인데 이제 띄어쓰기만 틀린 두 이름이 있어서 뭐 이 사람은 그냥 우연인가. 확인 결과 지난해 5월 원장은 바다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현지 보호자가 스스로 기자회견을 요청해서 열었어요. 여러 선생님들이 얘를 추궁해서 묻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나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 당시 억울해하는 원장을 위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은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였습니다. 그분을 모셔서 우리 학부모협회에서 미팅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사정을 들어봤죠. 그랬더니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운동장에서 프레이그라운드에서 놀다가 그렇게 한 거를 학교에 가니까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받았다 이렇게. 지난해 기자회견 중 녹음된 원장의 음성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나중에 국선 변호사가 그 애기를 이렇게 때렸다. 뭐 발가락을 유리컵을 던져서 때렸다. 접시를 깨뜨려서 애기 등을 때렸다. 문제의 발단이 된 건 바다의 얼굴에 생긴 커다란 상처. 상처를 본 뒤 선생님들은 학대 의심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 얼굴에 다친 걸 선생님이 여러 명이 모여서 너 엄마가 때렸지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말 안 하면 집에 안 보내준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 그러면은 혹시 이거를 본 증인이 있냐 그랬더니 거기에 근처에 사는 미국 그 학부모가 그 순간을 봤는데 이렇게 써준 거고요 자기가.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측은 바다가 다치는 걸 본 이웃에게 편지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협회의 도움으로 무죄를 증명할 수 있었다는 원장. 이후 바다는 학대가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전해집니다. 지난해 사건 당시 편지를 써줬던 이웃은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So they came across the street and they said that he was bleeding. I said, what happened? They said, I think he bumped into the wall. 피를 흘리고 있는 바다를 발견하고 응급 조치를 한 뒤 원장에게 연락을 했다는 이유. 그녀는 우리만큼이나 알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Can I ask you a question? Yes. How did they let their kids stay here for so long?
I'm sorry, what is that? 납득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남매가 2번씩이나 학대의 뉴스 주인공이 되는 동안 친부모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 눈치입니다. 지난해처럼 이번에도 원장이 원한다면 돕고 싶다는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 지난번에 그 경험에 의하면 이분이 이렇게 아주 심각한 오해를 받았던 분이니까 뭔가 다시 한번 제거할 그런 필요가 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니까 왜 오후 되면 꼬죽물 줄줄 흐르잖아요. 그렇게 오면 저도 마음 아프죠. 어떤 부모가 접시를 깨뜨려서 애기 등을 때릴 것이며 유리컵을 던져서 발가락을 때릴 것이냐고요. 그런데 원장은 지난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을 남매의 부모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 개들 입양을 해가지고 미국에 같이 와서 개들을 케어했었는데 얘들이 도둑질도 하고 다 물어주고 그랬었어요. 그분이.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이 입양해서 왔는데 입양이 아니고 무슨 유학으로 왔다고 조기 유학 이게서부터 잘못된 거 생각지 못한 얘기입니다. 원장이 남매를 입양했다는 것은 사실일까? 이혼한 부부와 입양된 남매. 소문대로라면 이들은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적으로 하늘이와 바다 남매의 부모는 원장 부부라는 겁니다. 이미 퀸즈 지역의 한인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 원장이 하늘이와 바다를 사랑으로 돌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녀. 하늘이와 바다가 우리에게 묘사해준 원장의 모습은 동화 속 마녀처럼 이유 없이 악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매를 뺀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한인 사회에서 들은 얘기에 따르면은 원장은 사랑과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성녀에 가깝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두 얼굴. 대체 무엇이 원장의 진짜 얼굴인지 감을 잡기조차 어렵습니다. 지난해 동생 바다의 주장으로 구속됐던 원장은 조건부 기각 판결로 풀려났습니다. 올해 9월까지 같은 혐의로 입건되지 않을 시 무죄가 되는 일종의 유예 판결이었습니다. 그 유예 기간 동안 또다시 학대의 가해자로 지목된 원장. 사람들의 의심처럼 이번에도 하늘이와 바다 남매의 거짓말 때문에 죄 없는 원장이 희생된 걸까요? 사실 원장이 노예처럼 남매를 취급했다는 증거는 아이들의 진술 외에는 없습니다. 상처는 어느새 다 옅어졌고 휴대전화가 없던 탓에 녹취 파일이나 사진도 전무합니다. 학대 사실을 증언해줄 목격자도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우선 남매가 원장에게 입양된 사실과 지난해 벌어졌던 학대 사건의 진실부터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원장의 진짜 모습을 아는 것만큼 급한 일은 가족의 고백을 들어보는 일이었습니다. 입양 사실부터 물었습니다. 맨 사무소 앞에 그때 거기서 만났습니다. 원장 여자아이 만나가지고 그때 뭐 잠깐 뭐 했는 것 같아요. 애가 학교를 가려고 하면은 자기 그걸로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등본 쪽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학을 앞둔 시기였던 2008년 8월 전입신고 정도로 심각하고 원장이 내민 서류에 서명을 했다는 남매의 아버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은 아이들 이름이 그대로 있어서 최근까지도 입양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입양 여부는 이렇게 입양관계 증명서를 확인해 봐야 알 수 있긴 합니다. 민법이 개정되기 전이던 그때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입양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입양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남매를 원장에게 맡긴 7년 동안 아버지만이 지난 2011년 단 한 차례 미국을 다녀간 점입니다. 저는 250, 300 돈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을 벌려고 하면 저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들어오려고
얘기를 하면 어머니 그 돈으로 차라리 돈을 보내주세요. 애들은 너무 잘 있으니까.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공립입니다. 때문에 돈이 전혀 들지 않는데 이 같은 사정을 몰랐던 부모는 원장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느라 쉴 틈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제가 따로 키우고 애기 아빠가 따로 키워도 분명히 한국에서 그걸 무조건 잘 키웠다는 얘기는 분명히 못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애들은 자기가 사회생활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데서 공부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이혼 가정이란 편견으로부터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일은 어찌 된 걸까? 2015년 5월 이미 한 차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던 원장. 사람들은 지난해 사건 역시 죄 없는 원장이 바다가 지어낸 거짓말 때문에 곤혹을 치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뉴욕 아동보호국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 바다는 학대 사실이 없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때 실제로 왜 상처가 났던 거예요? 부딪히고 뭐하고 놀다가? 뛰다가 벽에다 부딪혔는데. 어디서 뛰다가? 놀이터에서. 아, 얼굴 상처는? 그럼 학교에서 물어본 상처가 그 얼굴 상처예요? 가서 내가 물어봤는데 제가 껴가지고 달라고 들어놓고. 어렵게 고백했던 학대 사실을 번복했던 이유는 원장의 가족들이 그러길 강요해서라고 합니다. 무서워서? 네. 시킨 대로 안 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았어요? 더 버릴까봐. 버릴까봐 무서웠어요? 네. 맞을까봐 이런 게 아니라? 네, 맞는 건 안 들어왔어요. 지난해 바다를 상담했던 학교 측에서 들려주는 얘기는 아이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When you got scratched, did you run into a wall or did she do that? See, he kept saying it was an accident, that he ran into the wall, that she didn't do it. So from a conversation about this, he spoke about other things. 알려진 것과 달리 바다는 얼굴에 난 상처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밝혔습니다. 학대의 근거는 숨어있던 또 다른 상처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뉴욕 아동보호국의 조치였습니다. 그들은 원장만 그 집에서 나오게 한 뒤 바다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이는 그곳에서 원장의 가족들에게 진술을 번복하길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뉴욕시 아동보호국의 조치가 좀 아쉽다. 그 현지 보호자만 이렇게 집에서 데리고 나왔던 게 결과적으로는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줬다. 원장은 현재까지 남매의 파양 서류에 서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남매를 한국으로 데려갈 수 없는 친부모. 그들은 어떻게든 원장을 만나 설득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와 통화를 하던 남매의 아버지가 다급한 몸짓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변호사님이 계십니까? 성함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성함? 예? 미국 기원 보좌관의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뭐 도움을 받고 싶고요. 솔직히 한국 가는 사람은 저 모르겠네요. 계속 법정 싸움을 한다고 그러면 계속 원하시는 애들 한국으로 데려가는 걸 원하는 게 잘 안 돼요. 남매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방송도 소송도 하지 말라는 남자. 누구한테 전화 온 거예요? 우리야 국회의원 보좌관 변호사. 번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전화 온 사람? 그런데 이상합니다. 미 국회의원 보좌관의 변호사라는 남자의 번호가 낯설지 않습니다. 저한테 온 번호랑 같은 번호네요. 어제 저한테는 그 법원 직원이라고 전화 왔었거든요. 법원 직원요? 예.
전날 원장 집을 찾았던 우리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법원 직원이라고 밝힌 남자는 더 이상 원장 집의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남매의 어머니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 맞죠? 번호 똑같아, 목소리 똑같고. 맞죠? 또 다르게 얘기했죠. 계속 이상하게 얘기하지. 부부와 우리에게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온 의문의 남자. 그의 진짜 신분은 뭘까? 남자가 전화를 건 의도를 알기 위해 다시 한번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제가 일반 변호사가 아니고 네. 이 국회 쪽으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 법에 대해서 만약에 기획을 할 경우 제가 한입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겠다던 남자는 오히려 질문만 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변호사 로펌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는 합의 같은 거 안 한다. 말 실수도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뭐 자세하게 다 알고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면 제가 뭐 변호사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잘못 알고 저희한테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만 어머니. 예.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형법, 범죄 뭐 이런 것도 했지만 검사도 제가 했었고요. 검사도 하셨어요? 검사도 했죠. 나이가 좀 있으시겠네요. 제가 한 46입니다. 백악관도 출입한다는 변호사 시언니를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를 만난 현지 기자가 짚히는 인물이 있다고 귀뜸합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 나오고 그러면 좀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젊은 친구 하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그 친구는 왜 기자들이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냐, 굉장히 막 컴플레인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원장의 무고함을 주장하던 그 사람은 뉴스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A family friend who asked not to be identified spoke to members of the media outside Park's home Tuesday morning. 남매의 부모와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온 인물은 화면 속 이 남자인 걸까? 남자의 음성을 들려주자 남매는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봅니다. 확실해요? 네, 확실해.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직업은 학생이요. 학생? 네, 학생. 나이는? 나이는 20살. 그 사람이 뭐 원장이랑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네, 엄청 많이 도와주죠. 그는 대학생 김모 씨로 원장의 친아들과 무척 가까운 인물이라고 합니다. 원장 동생, 여동생이 미국에 왔을 때도 통역을 해줬었고, 그리고 이번에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기자가 와서 막 물어보면은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모자이크 처리를 당하면서 이렇게 대변인 정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뉴스 봤고요. 48의 검사 출신 변호사, 수시로 백악관을 출입한다던 그는 앳된 20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낯선 땅, 언어와 법의 장벽 앞에서 길을 찾느라 헤매고 있는 남매의 부모에게 그는 왜 이런 악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난 통화에서 그는 우리에게 자신을 법원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때 법원 직원이라셨던 것 같은데 법원에 계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법원 사무소요. 그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뉴욕 국회의원 보좌관 변호사라고 했던 분이 김 씨가 아닌가 싶어서요. 아, 그게 저라고요? 네. 같은 번호로 전화하셨고 목소리도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수학이 넘어 남자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검사였다 사칭을 하고 그쪽에 전화를 하신 거면 문제되는 거 아시죠? 아시죠?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친부모님이랑 통화하신 션리라는 분의 목소리하고 저랑 통화하신 지금 김동 씨 목소리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문제 없으신가요? 네, 근데 피디님, 네. 미국 언제까지 주세요, 그러면? 피디님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
제가 뉴욕에 피부나 만날게요, 그러면. 당장 뉴욕으로 달려올 수 없는 대신 자신이 보고 들은 걸 말해주겠다며 얘기를 시작하는 남자. 문제가 없다는 가정 같았어요. 걔네들이 진짜 밥을 많이 먹거든요. 수년째 원장의 집을 드나들었지만은 한 번도 학대의 징후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청소를 하고 밤새 원장을 주물렀다는 남매의 말이 거짓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7년 동안에 지금 몸이 완전 근육이 장난이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5시간 동안이나 마사지를 해주시는. 만약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말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을 가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요. 한국을 가고 싶었어요.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는 남매 중 누나인 하늘이의 SNS를 들여다보기를 권했습니다. 그곳엔 여느 10대 소녀와 같은 일상들이 채워져 있을 뿐입니다. 원장의 무고함을 믿는 사람들은 비슷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밥을 안 준다고 거짓말을 한다든가 하다못해 이제 이렇게 정수기가 있잖아요. 그럼 물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을 못 먹게 한다든가 막 이런 거짓말을 하고. 혈압 때문에 이거를 베이지로 푸는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야. 남매가 주장한 학대 내용이 터무니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나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거나 화장실 사용을 금지했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소설 같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남매는 자신들의 한 얘기는 모두 실제 상황이었다고 반박합니다. 화장실 잘못 갔어요. 또 화장실 가려면 그 사람이 하나니까. 더럽다는 듯이 기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화장실 가면 변기통을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3-4번은 닦아야 돼요. 아이들의 주장은 이웃의 증언에 비춰 볼 때 완전한 거짓말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They'd come here a few times like she was locked out. Oh, can I use your bathroom? Sure, come on. Do you have water? Yeah, sure, come on. 아직은 남매와 원장 가족만이 아는 비밀. 지난 6년간 붉은 지붕집에서 벌어진 일들을 확인할 길이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뉴욕 지자와 동시에 우리는 국내에서도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7년 전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떠나기 전까지 이곳에서 어린이집을 겸한 미술학원을 10년 가까이 운영했던 원장. 갔다 가면 온 적이 있었겠는데 왔다가 잠시 보이더만 안 보이더라고. 실제 학원이 문을 닫은 것은 원장이 미국으로 떠나고 2년 뒤입니다. 그 사이 한국을 종종 오갔다는 원장. 제가 아는 학부형이 그 원장하고 그 미국에 연수를 보내려고 그게 있었어요. 한 명만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과거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조기 유학생을 모집한 겁니다. 한 아이는 실제로 원장의 뉴욕 집에서 3주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본 애들이 제일 많은 6명인가 5명이었다 했거든요. 당시 원장의 집에는 남매 외에도 몇 명의 학생이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매와 함께 붉은 지붕집에서 지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라면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여보세요? 주소문 끝에 한 아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학생도 같이 살았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좀 학생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네. 어떻게 좀 괜찮겠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남매의 사정을 들은 뒤 선뜻 만남을 허락해준 재호군. 지난 2009년 9월, 그러니까 남매보다 7개월 늦게 뉴욕에 갔던 재호군은 지난해 초 귀국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학원이 있거든요. 이제 학원 원장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해가지고 미국 데리고 간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짜 솔직하게 말해요. 진짜 거기 살았을게요. 이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부모님이 이혼한 뒤 원장의 권유로 조기 유학을 떠났던 재호군. 원장의 집에서 지낸 시간을 아이는 떠올리기조차 싫어했습니다. 계속 그냥 시켜요. 계단 닦든지 뭐 창문 닦든지 그냥 계속 시켜요. 저도 심하긴 했는데요. 걔네 둘에 비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걔네들 얼마나 관심이었던 거예요? 걔네들은 그냥 진짜 밤낮으로
계속 시켰어. 청소 끝나면 무릎 꿇고 있으라면서 친구들 집무도 못 닦게 하고 어쩌면 그거 애들이 말하는 그대로 해.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긁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으니까 매일 그렇게 답을 줘요? 대부분 그렇게 줬었어요. 그렇다면 원장이 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건 사실일까? 진짜 이런 거 하면 좀 그렇게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거의 사람 취급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게 하고 하루 종일 때리기만 하고요. 하루 종일 때려요? 거의 웬만해서 맨날 때려요. 무슨 이유로?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화풀이 하려고 다 때리는 것 같아요. 원장이 두려워 남매를 돕지 못했다며 재호군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에 손을 내고 난 뒤로부터 계속 조금씩 더 심해진 거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그냥 절만도 하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죠. 저희는 진짜 돈 한 푼도 없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는데 물론 잘못된 짓을 해주면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히 저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휴대전화가 없었고 집 전화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다 부모님과 통화가 이루어져도 하고 싶은 말을 삼켜야 했다는 재호군. 아이 역시 부모님이 돈을 보내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 재호군의 어머니 역시 매월 학비에 아이의 용돈까지 원장이 지정한 계좌로 보내왔습니다. 그때는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남매를 돕고 싶다는 재호군. 역시 깊은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그러지 말라면서 인생 사는데 하는 경험이 근데 다들 겪어본 일이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하늘이와 바다 남매를 돕고 싶다고 재호군은 말했습니다. 공유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상처를 함께 간직하고 있는 남매와 재호군에게 어른으로서 참으로 미안한 감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재호군 역시 부모님의 이혼 뒤에 조기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하늘이와 바다 남매 부모에게 그랬듯 원장이 직접 재호군의 어머니를 만나 권유하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재호군의 어머니는 원장으로부터 입양을 권유받았지만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유학을 보낸 뒤에 온갖 핑계를 대며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한 원장을 믿을 수가 없어 지난해 초 재호군의 어머니는 송금을 끊었고 이에 원장은 재호군을 귀국시켰습니다. 원장이 왜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려가면서 입양을 권유했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다자녀 가정이나 입양 가정 등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확실한 건 원장 부부는 제대로 된 직업 없이 아이들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원장은 현재 노동력 착취와 3급 폭행 그리고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해 사건의 유예기간 중 벌어진 일이라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최대 7년형까지 선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본격적인 재판은 오는 4월에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재판이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 역시 미지수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늘이와 바다 남매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끔찍한 기억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뉴욕에서 말입니다. 남매의 현재 상태를 알기 위해 아이들의 심리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뉴욕에서 작성 뒤 한국으로 전송된 검사지에는 어떤 결과가 담겨 있을까? 남매의 인터뷰도 함께 검토한 전문가는 아이들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서나 그런 생각들이 그림에서도 나오고 문장에서도 나오고 또 인터뷰상에서도 나오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의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는 특히 원장이 남매에게 강요한 규칙들을 주목했습니다. 서서 밥을 먹고 소파에 앉지 못하는 등 사소하고 불필요한 규칙들을 거미줄처럼 늘려가며 6년 동안 아이들을 괴롭혀온 원장. 정당화시켜야 되잖아요. 얘 벌을 주는 거는 너가 이렇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Children kept as slaves in a home for 6 years. 남매의 사건을 주요 뉴스로 다룬 현지 언론들은 학대의 내용만큼이나 학대의 기간이 긴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6년 동안 있으면서 왜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나. 스스로 외부와 완전히 완벽하게 단절하지 않고서야 이런 내용이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늘 상처를 달고 사는 아이. 남매와 마주친 어른들 중 이를 눈여겨본 이는 없었던 걸까. 장애가 있죠. 그 머리가 이상적으로 커가지고 비상적으로 커가지고 조금 걸음을 걷다가 이제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머리 무게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처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때려서 그렇다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원장의 말만 듣고 남매에게 장애가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 아이들에게는 장애가 없습니다. 부모도 버린 애들을 갖다가 이분이 케어했던 거예요. 네. 참 눈물겹게 그렇게 케어했었는데 애들이 이제 크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게 자꾸만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누가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혹시 뭐 씨가 말씀해 주신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옆에 주위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원장의 말을 의심 없이 신뢰하는 데에는 그녀가 오갈 데 없는 남매를 입양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거짓으로 꾸며낸 사연을 늘 붙였다는 원장. 그 부모들이 여자분이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서 본 남편하고 헤어지면서 이 아이들을 안 키우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분이 어답트를 하는 걸로 해서 미국까지 데려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야말로 좋은 일 하다가 땀 맞은 격이고 뒤통수 오자마자 격이라는 진실을 시간이 다 밝혀지지 않겠느냐. 확실히 아이를 때렸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며 원장을 두둔합니다. NTV를 주려고 모아놓은 돈도 하루아침에 갖고 어딘가 도망가고. 도둑질을 당했다고요? 네, 3만 불을 가지고 내 새끼라도 그랬으면 내가 가만 안 놔두지. 두들겨 패지. 소스를 주죠. 아이 행실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또 더 많이 노출시키고 그러는 것이 일반적인 학대 행위자들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때릴 수밖에 없다. 아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원장도 바빠졌습니다. 하다가 교회를 이곳으로 옮긴 뒤 전도사는 원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통화 내용이 뭐였냐면 손버릇이 안 좋다. 굉장히 뜬금없었어요. 그 뒤로도 아이에 대한 험담을 계속해왔다는 원장. 흐트러진 집안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한 뒤 하다가 돈을 훔쳤다는 메시지를 전도사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얘기할 때마다 거짓말, 손버릇이 안 좋다 이렇게 몰아가셨거든요. 손버릇이 안 좋다는 거는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돈이 없다는 거는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녀가 남매를 친자식처럼 여겼다면 아이의 잘못을 주변에 알리기보다는 아이의 행동을 고쳐주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세상에 알릴 기회가 남매에게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동생 바다가 학대 사실을 학교에 말을 했었던 때입니다. 하지만 누나 하늘이는 침묵했습니다. 집에 가족들은 다 아니라고 했었고, 그리고 저도 시켜가지고 저도 아니라고 말을 했었고, 학부모협회랑 기자회견도 했다 했고. 한인 단체에서까지 나서 원장을 돕는데 차마 용기를 낼 수 없었다는 하늘이. 거기에서는 아이한테 물어보고 아이 말만 듣고 그냥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내가 좀 이상상이다 이렇게 되는 그런 거고요. 이국당에서 난처한 당한 한인들을 대변해온 단체는 지난해 이 사건 역시 문화차에서 온 오해로 봤습니다. 그 당시 2005년도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거나 혹은 이야기를 나누신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그날 다 얘기했죠. 기자회견 때 한 번 그때 만나신. 네. 혹시 가면 아이들도 만나오셔서 얘기 없었나요? 아이들은 못 만났어요. 사진으로만 봤죠. 좋은 의도로 마련된 자리지만은 그 결과 남매는 더욱 굳게 입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평소 먹지 못하던 음식을 앞에 두고 원하는 말을 바다에게 시킨 뒤 동영상을 촬영한 원장. 이 영상을 촬영하고 얼마 뒤 원장은 재판부로부터 사실상 무죄 판결인 조건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미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미국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이제 너무 놀란 게 오히려 한국의 어떤 작은 마을이지 미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이 여자가 그거를 만들어가기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아동학대 기준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뉴욕 땅에서 남매의 이야기가 오랜 시간 비밀로 지켜진 까닭, 거긴 한국인 특유의 문화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6년 만에 그것도 미국에서.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참 저는 의아합니다. 그분들이 미국에 살지만 다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저 그런 면에 매를 댄다거나 이런데 굉장히 말하자면 수용적이에요. 한국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의 말을 믿어주기보다 어른의 말을 먼저 믿어줘요. 그런 어른들 틈에서 남매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기를 나쁜 아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다든가 이제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 특히 이제 어른하고의 관계, 그렇죠? 성인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경직됨, 결국은 이제 그 어른에 대한 불신이죠. 아직 남매는 뉴욕의 호텔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자인 원장이 파양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매를 힘들게 한 사람도 또 남매를 외면한 사람도 주변의 어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7년 만에 가족이 재회할 수 있게 해준 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왜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Because I felt comfortable. Why? They believed me. 지난해 바다는 학대 사실을 선생님에게 털어놨다가 원장 가족의 설득으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어쩌면 믿기 힘들었을 두 번째 고백 역시 순수하게 믿어준 선생님. 그녀는 하늘의 학교 교감 선생님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덕분에 아이들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기 전까지 고등학교 부기장 선생님 집에서 지냈었죠. 하늘의 학교 교감 덕분에 자신들의 여권을 7년 만에 되찾은 남매. 그녀가 다른 어른들과 다른 점은 아이들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었습니다. Well, we were told we probably have to testify at some point in time. So, whatever they need from us. Listen, we can only tell what we know, and I don't have any reason not to believe them, right? Exactly. 잠시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 남매의 부모에게 아이들을 돌봐주겠다고 제안하는 교감 선생님. They can gladly stay with me. It's not a problem. Listen, at the end, if this all turns out okay, then that's the important thing. I just hope that they can go home soon, 단 한 명의 어른만 생각을 바꾸면 아이들은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원장을 만나기 위해 붉은 지붕집을 찾은 남매의 부모. 오늘도 소득이 없습니다. 원장이 파양 서류에 서명을 해주지 않는 탓에 가족은 아직 뉴욕의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한국 가는 거. 여자가 수준이 사인해서 자기 잘못 뉘우치고 저희는 한국 가는 거. 심리검사 도중 되고 싶은 동물을 묻자 똑같은 답을 한 남매. 아이들은 새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매의 날개짓을 맡고 있는 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원장의 잔혹동화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이와 바다 남매를 뉴욕에 둔 채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아이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서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 수가 있었습니다. 뉴저지에 계신 한 한인 변호사는 원장의 동의 없이 남매가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응급 절차를 알아봐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현재 만료된 상태인 하늘이와 바다 남매의 여건입니다. 원칙상 법적 보호자, 즉 원장이 이를 연장시킬 수가 있는데 다행히 방법이 생겼습니다. 현지 판사의 출국 허락이 떨어지는 즉시 하늘이와 바다에게 여권을 발급해 주겠다고 이렇게 외교부에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하늘이와 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근 부모의 학대 혹은 방치로 인해 위험에 처한 아이들 뉴스를 연일 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존한 채 발견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죽음으로 돌아온 어린 생명들도 있고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 아동들도 존재합니다.
진작 알았어야만 했던 현실을 너무 늦은